자, 엄마들의 문해력이나 아이들의 문해력. 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뭐냐면 독서 행위를 어떻게 이제 볼 것이냐의 그런 문제거든요. 그걸 교과서 공부하고 우리나라 그 정답 하나 잘 맞추는 그런 식의 독서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아무리 책을 읽어도 지식은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또 교과서 공부 열심히 하면 지식은 얻잖아요. 물론 그것을 내가 열심히 질문 던져갖고 얻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끝나면 잊어버린다는 게 다 잊어버리죠. 그게 문제여서 그러지 순간적으로 지식 습득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능력 자체, 어떤 독서력, 이 문해력, 그 힘으로 능력으로 길러지기 위해서는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정말 깊이 체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계속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나 어른이나 똑같은 거예요. 책을 읽을 때 읽으면서 모르는 것은 찾아봐야 되고 질문을 던져야 되고 토론을 해봐야 되고 다 읽었으면 써봐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라도. 만약에 이게 같이 가야만이 문해력은 생겨요. 만약에 이제 학교가 아니라 집에 토론할 만한 상대가 없어. 그럴 경우에는 엄마하고 티키타카를 하던 아니면 본인 스스로 그냥 고민 끝에 글을 질문하고 쓰는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를 본인이 하면 돼요. 그렇게 제가 해서 우리 애들한테 그거 많이 시켰었어요. 우리 집에 애들뿐만 아니라 학교의 애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소나기를 읽었으면은 소녀야 너는 왜 그 징검다리 있는데 거기에서 맨날 나갔어? 자기가 이제 물어봐요. 그리고 소녀니 보고 싶은데 뭐 자기가 대답하고 자기가 대답을 하는 소녀가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거야. 그래서 질문하고 답하고를 혼자서라도 해봐야 돼요. 되게 좋은 방법이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보는데 솔직히 벽 보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답답하죠. 그렇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누가 있으면 누가 진짜 함께 좋지. 같이 이야기하는 게 좋은 거죠. 맞아. 그래서 독서는 사실 2명, 3명, 4명 독서 모임을 하든지 하브루타 공부하는 짝을 한 명 가지고 그래서 하브루타가 굉장히 효과가 높다는 게 공부하는 짝 하브루타가 공부를 함께하는 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짝을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벌이고 있는 도란도란 책 모임 이런 것처럼 3명, 4명이 모둠을 지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혼자만 하는 데는 한계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꼭 마치 공부한다 그러면 입 다물고 독서실에 앉아서 그건 공부 아니에요. 정말 그건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둘이 셋이 모여서 얘기하면 아우 조용히 좀 해. 그게 이제 공부죠. 우리 그 하브루타 요즘에 뭐 많이들 하브루타 하는데 그건 사실 이스라엘보다는 미국에서 오히려 더 많이 이제 왜냐면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많이 건너가서 거기서 많이 씨앗을 퍼뜨려서 그러는지 그 연구에도 미국에 있고 많이들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 짝을 하나를 정해서 같이 한 책을 읽고 질문을 던지고 기본 내용 파악에서부터 깊이 있게 거기 숨겨진 의미를 또 파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 생각을 서로 계속 밤새도록 토론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진짜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책을 읽든 책을 읽어내는 힘 자체가 생겨요. 이게 문해력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 7년 전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제 나이 먹어서 만난 친구죠. 저보다 어린 친구인데 걔랑 같이 책을 읽으면 이제 톡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둘이서 몇 시에 새벽에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야, 넌 이거 어떻게 생각해? 야,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자면 그 다음에 나중에 그 톡을 보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 훌륭하네요. 근데 그렇게 했던 친구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남아요.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 있으면 꼭 그 친구하고 얘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 네. 신기하다. 그게 하브루타였네요. 그게 일종의 하브루타인 거예요. 물론 이제 하브루타는 더 깊이 한 주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준비해서 연구 근거까지 돼가면서 뭐 깊이 들어가려면 들어가는데 가벼운 하브루타 친구.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것도 나중에 발전을 하면 또 되는 거니까. 그럼요. 일단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린 아이들 쪽에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어린 아이들의 문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 준비, 예, 이제 준비는 어렸을 때 하는 게 좋잖아요. 네네. 근데 그 어렸을 때 제일 좋은 것은 아이들이 문해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책을 읽는데 한쪽을 읽는데 거기에 한쪽에 한 5,000자가 있다고 해봐요. 5,000자까지는 아니겠구나. 한 500자, 500자가 한쪽에 있다고 해봐요. 근데 그 낱말들이 거기에서 그 명사로 된 낱말, 근데 이런 것들이 한 10개는 있다고, 10개는 훨씬 넘겠죠. 명사가 많으니까 100개는 넘겠죠. 그런데 99개를 몰라요, 내가. 그럼 어떻게 읽어? 못 읽겠죠. 그래서 사실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문해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단어예요, 단어. 낱말의 뜻을 많이 알고, 어휘력이 얼마나 좋으냐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주라고 그러잖아요. 잠잘 때도 읽어주고, 뱃속에서도 읽어주고, 우리 뇌가 책 읽는 뇌는 없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듣는 뇌가 DNA 속에 있단 말이에요. 느끼는 뇌도 있어요. 우리 뇌 속에는 그런 유전 인자가 다 있거든요. DNA 속에. 근데 책을 읽는 뇌는 없어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한 뭐라고 해야 되나 200만 년 전? 200만 년 전까지는 너무나 오래인가? 모르겠어요. 그 우리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주 오래전이란 말이에요. 사피엔스가 70만 년?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 이제 했을 때 문자라고 하는 것은 한 15,000년? 그러니까 문자가 기초적인 얼마 안 된 거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문자의 세계는 정말 그 별거 아니고 거기에다가 일반 서민들까지도 문자를 접해서 읽게 되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몇백 년 안 된 거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DNA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저절로 새겨져야 되는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렇구나. 독서가 어려운 게 그것 때문에 어렵거든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나타날 수, 듣는 거 그냥 들을 수 있고 보는 거 그냥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의도가 필요한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없는 뇌 가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읽어주라는 거예요. 읽어주고 낱말을 우리가 50번을 같은 말을 들으면 그걸 기억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책을 읽어준다거나 근데 같은 책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사랑이라는 말, 엄마 아빠라는 말이 애기들 책에 얼마나 나와요. 친구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나무, 꽃 다 나오잖아요. 맞아. 자동적으로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휘가 많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맥을 조금만 잡게 되고 우리가 3살, 4살 하면 문장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전까지는 단어로 말을 하다가 그럼 이제 그 문장은 어법을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규칙. 그 배열 순서를 우리가 자동으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아직도 비밀이래요. 근데 인간만이 그러잖아요. 인간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말하네요. 다른 어떤 동물도 그걸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아직도 신비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인간에게는 그 능력이 있어요. 문장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문장을 자기가 창조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이제 생기면서 그냥 확 아이들이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낱말들이 많이 쌓여 있다 보면은 막 말을 문장으로 유창하게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기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으면 책을 볼 때도 많이 알니까 한 장을 넘겨갈 때도 많이 아니까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은 그 기초를 쌓아두는 것이 좋은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다 아는데 어느 순간 멈춰버리잖아요. 소설도 조금만 더 좀 깊이 들어가는 그 다음에 약간 난해한 소설은 못 읽게 된다거나 사회학이나 철학책을 아예 못 읽는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일상 언어를 쓰는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전문 용어로 들어가는 것들은 못 읽는데 그거 똑같아요. 전문 용어를 그러니까 찾아서 자꾸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인공지능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 그거에 관련된 어휘를 먼저 좀 알고 나면 당연하죠. 읽으면서 자꾸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사전이 옆에 늘 우리가 지금은 사전이 뭐예요? 폰에 그렇죠. 폰에 다 있죠. 다 찾아보는 거죠. 여기서 계속 저도 수도 없이 찾아봐요. 수도 없이
내가 대명사라는 말이 저기 쓰여 있는데 대명사 누구나 다 알면 명사를 대신하는 거. 근데 명사를 대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좀 웃기잖아요. 명사를 대신하는 거야. 명사는 뭐야?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것 하고 딱 외웠어요. 누가 대명사가 뭐야? 그럼 명사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명사가 뭐니? 응?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 그럼 사물은 뭐니? 사물이 뭔데? 응? 이렇게 돼.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럼 사물이 뭐야? 사물은 영혼은 사물이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끝까지 찾아보다가 제가 공부를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배가 산으로 갔구나. 시험은 코앞인데 너무 질문이 많다 보니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되고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다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험 공부를 잘하려면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네, 맞아요. 찾아보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시간이 없어. 네, 외워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냥 끝까지 그렇게 살면 돼요. 너무 슬퍼. 근데 저는 그냥 끝까지 찾아봤거든요. 끝까지 찾아봐서 시험 망치면 망치고 근데 또 어떨 때는 술술 잘 풀려서 시험 잘 봤다가 망쳤다가 뭐 좋은 대로 하셔 이렇게 하고 저는 제가 궁금한 거 못 참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찾아보는 그게 일종의 그러니까 훈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살면서도 왜 기초가 지금 안 되어 있고 15살이라고 해도 그 아이는 지금 한글도 떠듬떠듬 읽는데 그 아이가 왜 저 중2 교과서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쟤는 배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끝까지 파고들어서 학교 도서관 이라는 답을 찾아서 운동을 시작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따로 문해력 따로 독서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독서를 잘하게 한다? 독서는 특히 전 존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독서라고 하는 이 안에는 정신의 문제, 아름다움의 문제, 지식의 문제 다 들어있잖아요. 빵빵빵부터 900번대까지 뭐 예술 분야 모든 게 이게 독서는 내 전 존재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음악은 우리에게 어떤 리듬, 또 멜로디, 그다음에 멜로디 이런 것에서 내 감성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미술은 형태, 색감, 질감, 이런 것들이 감각을 통해서 내 감각을 발달을 시키죠. 근데 독서라고 하는 이 파트는 내 정신의 문제 전체를 다룬단 말이에요. 되게 이성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감성이죠. 감성이죠. 하고 네, 영혼을 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 삶의 문제, 총체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저는 이런 독서를 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삶의 철학, 방식과 아주 밀접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 그게 행동으로 연결이 돼야 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래야지. 이것은 그냥 기법만 익힌다. 기법은 익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속독을 빨리 할 수 있나요? 뭐 옆으로 보고 이렇게 보고 중간중간 보면서 핵심 낱말로 연결하고 뭐. 그래서 그런 기법을 배울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서론본론 결론에 글을 짜임새끼 잘 쓸 수 있나요? 그 기법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문해의 문제는 그 속 깊은 뜻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삶을 살고 이런 나의 가치 그리고 판단 이런 것들을 개입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방법만 익힌다는 그것만 거는 가지고 기술적인 것만 가지고 말하기는 어렵다. 네. 그러니까 문해력에 있는 력자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힘 자체를 갖는 거라면은 여기 하나 동화를 읽고 문해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평생 문해력이 있는 사람, 점점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질문 없이는 불가능하고 상당히 폭넓은 그 어휘력. 근데 그것은 어휘는
많은 책을 읽어서 또 들어서 이게 기초가 쌓일 수도 있는 거고 경험을 풍부하게 해서 쌓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돌고 도는데요. 이게 예. 계속.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렇게만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 굉장히 총체적인 문제예요. 네. 질문이 어려운 문제였네요. 그래서 요즘에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대두가 있는 되고 거예요. 있나 봐요. 예. 근데 사실 시대가 바뀌어가고 어떤 그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걸 읽어내는 사람이 있고 읽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근데 패러다임을 읽는다는 건 전체를 보는 투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그거는 본질을. 문해력보다 좀 더 한 수 위라고 또 볼 수가 그럼요. 있죠. 전체 그 삶의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는 거는 그런 안목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그럼요. 사실은 자녀를 키울 그럼요. 때도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혼자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하고 나하고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친구에게 영향을 받고 학교에 영향을 받죠. 이 사회, 이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환경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환경이 네.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코로나 해봐요. 이게 세계적인 일이잖아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세계적인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전체를 다 보면서 그러니까 전체의 이 점을 또 이 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걸 보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수준에 맞는 책 그거 일단 거기서부터 내 이제 출발을 수준을 해야죠. 아는 거 거기가 네. 되게 중요하네요 선생님. 그러면 그렇죠. 아무리 네. 이게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지만 어려운 책을 아까 말했잖아요. 소나기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소나기는 15살짜리 아이들 이제는 그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으로 진짜 내려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책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보통 아이들은 이런다. 그럼 보통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닐 수 있고 좀 특별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럴 때 자기에게 맞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 거죠. 맞아요. 너무 버거운 것이나 너무 또 쉬워요. 그러면은 능력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약간은 도전적이어야 어려워요. 되는 약간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잘 고르는 것이 능력이죠. 네. 그게 이제 전문가들이 할 일인데 부모님들이 이쪽에 전문가는 아닐 수 있잖아요. 네. 뭐 전문가이신 분도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통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경우에 전문가들이 써놓은 책 소개하는 책들을 참고하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 네. 어떤 책들이 있나요 선생님? 이제 학교도서관 저널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그게 잡지였어요? 잡지요. 학교도서관 출판사 이름이기도 네, 하고. 그리고 이거 말고 도란도란 책 모임이 그 책. 네, 학교도서관 저널에서 나온 책인데 네. 거기는 이제 주식회사 학교도서관 저널이라는 회사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학교도서관 저널이 학교도서관 저널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원래. 저널, 네. 우리가 이제 함께 같이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도서관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저널이 필요하다 해갖고 만들어냈던 건데 거기에 보면 책 추천 코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거기는 교사들 그리고 이쪽 책 전문가들 이들이 계속 새로 나온 책들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 중에서 본인들이 골라서 서평들을 써서 다 올리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논픽션, 픽션 이렇게 다 골고루 그림책 다 있어요. 만화책까지. 도서관 전화. 네, 그걸 개개인이 구독하기는 좀 쉽지 않죠. 네. 월간지인데 부담도 되고 도서관에 웬만한 공공도서관에는 다 있어요. 학교 도서관에 또 도서관 이제 학교도서관 저널이 만일에 없으면 그냥 그쪽에서 구해달라고 하면 신청하면 되겠다. 그죠? 당연히 그 도서관이니까 그런 거 정도는 갖추죠. 그러면 거기서 앞에 부분은 수업에 관한 거니까 엄마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근데 뒤로 가면은 그 책 추천하는 게 다 나오거든요. 그걸 계속 보세요. 참고로 하시면은 간단간단하게 책들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도서관에서 직접 그 책을 뽑아서 보면서 와 우리 아이의 이 수준이라고 하는 건요. 아이가 관심이 있어 하는 거 그건 자기보다 훨씬 어려운 말이 있어도 애들이 좋아해요. 관심사 그렇게 제일 먼저 관심사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관심사로. 자, 두 번째는 필요한 것. 내가 좋아하는 책만 읽을 수는 없어요. 이 시기에
이런 정도는 필요해. 조금 부모니까. 뭔가 애가 볼 때 예. 이 부분이 부족하다 싶은 그런 것들.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는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 아이는 예전에 이런 책을 읽었을 때 이런 낱말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더라. 근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읽어낼 수 있더라. 그 아이하고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아이가 그 책이 너무 어려웠어. 혹은 너무 쉬웠어. 싱거웠어. 그 다음에 정말 재미없었어. 이런 말들을 계속 들어야 돼. 그지. 왜 재미없다고 해? 재밌어.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 재미없다는데 왜 재미있으라고 하냐고요. 그건 재미없다니까요. 그것은 강요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건 감정인데. 사람은 내가 관심이 있는 거, 내가 질문을 던져봤던 거, 그 다음에 뭔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리고 꼭 하고 싶거나 좋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학교 수업에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런 거 하면은 도움이 된다는 아이들도 알거든요. 이건 싫어는 하지만 도움이 돼. 나한테 좋은 거야. 이 밥 먹기 싫은데 이 안 먹으면 다 죽어. 먹어야 돼. 이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책이 지식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눈치가 있어서 그 정도는 안단 말이죠. 싫지만 해야 되는 거.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하고 이제 그 책을 읽고 애가 너무 싫어하는 경기를 일으킨다거나 이렇게 입이 이만큼 튀어나온다거나 엄마하고 말도 안 하고 싶어 하면은 그건 참아야 돼요. 선생님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제가 옛날에 고전 읽기에 빠져가지고 그건 참아야 이제 돼요. 왕자와 거지를 읽힌 거예요. 그래서 슬로 리딩 한다씩 하루에 한 쪽 읽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2년을 제일 싫은 책으로 왕자와 거지를 꽂고 다시는 안 쳐다보겠다고 그 책을 제가 이제 나중에 우연히 이제 둘째를 읽어주는 한 5년 지났나? 그리고 나서 읽어주니까 어머 그거 재밌는 거였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감정을 빠져나오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때 배웠죠. 네, 괜찮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조금 싫어하는 정도면 우리가 왜냐하면 몰라서 안 해봐서 싫어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익숙한 것은 좀 더 호감이 가는 거고 아무래도 너무 낯선 것은 거부감을 갖는 게 보통 그냥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모르고 경험이 없어서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보는데 근데 끝까지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그것은 좀 참고 다음으로 미룰 필요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재미가 있어야 그 자발성이 있어야 오래오래 가는 건데 어거지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싫어할 수가 있거든요. 아예 싫어할 수가 있거든요. 되게 중요하다.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엄마 욕심으로는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겠지만 필요하다고 온갖 약을 다 먹으면 죽어요. 맞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죠. 그래서 모든 약을 다 먹여요. 그러면 그 아이가 살겠습니까? 죽지. 그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아이 몸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요즘에 유튜브가 좋은 유튜브들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 지금 이 말씀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끼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선생님이 해준 얘기도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저 선생님이 해준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 애한테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애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집안에 분란이 있고 엄마는 힘들고 애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선생님 말씀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건 알아. 하지만 그것을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애한테 넣겠다. 이거는 좀 참아주시라. 되게 중요한 말씀이시죠.